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두산로보틱스 오늘 장중에 86,700원, 지금 0.9%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여기 나와있죠. 두산로보틱스 감소 국산화 추진, 원가 최대 30% 낮춰 수익성 개선이라고 해서 어제 오후 6시 21분에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국산 부품을 적용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감속기까지 가격 이점이 있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협력사 부품 국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뒷부분에서 이 국내 협력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종목을 하나 발굴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일단 지금 최근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11일날 이틀 전에 나왔던 AI 로봇 모빌리티 전문가 모십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반도체 다음은 AI랑 로봇,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조명되는 가운데 다음 차례는 누구다?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 관련주들도 꿈틀꿈틀거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LX세미콘,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로봇 인공지능 신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 배치,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에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재용도 주목한 AI 집사 로봇 볼리 이렇게 하면서 볼리도 나와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삼성은 로봇에 집중하고 현대차는 반도체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의 기사긴 한데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빠르게 넘겨보고, LG전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베어로보틱스에 800억 전략적 투자라고 하면서 상업용 로봇 사업 속도 낸다. 그리고 로봇에 힘주는 삼성, LG 신성장 동력 삼고 투자 연구 지속.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10시에 이탈리아가 1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펀드 만든다라고 하면서, 요건 AI 관련 기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온그룹이 AI 서비스 로봇 일상 곳곳 누빈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추세도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심상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찍은 형태에서 이동평균선이 60일선과 20일선과 5일선이 다 모여있는 지점이 골든크로스로 지금 기준봉이 하나가 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엊그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8%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어떤 이슈로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옆에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라는 점 강조를 한번 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점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공유해서 계좌를 우상향 시키실 분들만 010-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로보틱스 말고도 물려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종목명 평단가 비중 적어서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 분석하듯이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구간에서 점점 추세선이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급등주의 패턴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조금 최근에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엊그제 15,000주 샀었고 어제 8,000주, 그리고 오늘은 1,000주 정도가 확인이 되네요. 지금까진. 아시다시피 이 연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기금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 연기금이 정말 일대주주가 되려는 듯이 미친 듯이 빨간색만 찍혀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한테 연기금은 신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기금이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했었냐면, 매도를 한번 한 이후로 딱히 매수세, 매도세가 없이 이렇게 갈팡질팡만 하면서 소액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십니다. 근데 최근 3일에 들어서 1000단위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15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매수를 시작하는 날에는 두산로보틱스가 무섭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10만 단위로 상승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10만 단위로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전고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상승하고 나서 이런 되돌림 구간이 있었는데 사실상 50% 정도 되돌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부터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상승폭을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슈팅이라는 게 오버슈팅으로 나오게 되면은 광기의 끝에서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두산로보틱스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강력하게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지 이거를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한미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상승하는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각도가 정말 날카롭게 상승한 종목인데 이 한미반도체가 신용 가능으로 바뀌면서 그 구간과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구간이 맞물려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용 가능이라는 거는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심상치 않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원래 한미반도체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었는데 신용 가능 증거금률 40%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올 때 2.5배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 그럼 얼마까지 살 수 있죠? 이제 2,500만 원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두산로보틱스도 최근에 추세가 좋아지면서 그 구간과 맞물려 떨어져서 신용 가능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용 가능으로 두산로보틱스가 바뀌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누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쓰는데 어제 살짝 하락했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전에 샀던 물량에 비하면 10만 주 정도면 뭐 미미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연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쭉 이어나갈 건데 이 두산로보틱스가 무슨 이슈가 있죠? MSCI 편입 이슈가 있죠. 이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보통 MSCI 관련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먼저 주가를 올려놓고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을 꼬시게 합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이게 MSCI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을 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러면 MSCI 이야기가 돌고 나중에 MSCI가 편입되고 나서 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사놓고 예측을 해서 사놓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겠죠. 지금 구간이 바로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골자를 짚어드리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코스닥 코스피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입니다.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사족을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수가 바로 MSCI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MSCI에 만약에 두산로보틱스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두산로보틱스를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두산로보틱스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외국인으로 찍히는 자금인데 그게 유입되어 들어올 것을 기대하여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SCI 관련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인데 이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좀 사부작 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을 때 요때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이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간을 확대해놓고 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샀는데 아무리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단에 박스에 갇혀있던 모습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날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뛰어넘어서 갭으로 뛰어넘어서 상승한 요런 캔들이 발생을 했었고 요때가 언제냐면 11월 16일인데 제가 요때 지켜보면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11월 16일 트레이더 K 단기 스윙주라고 하면서 두산로보틱스를 51,300원 이하로는 매수로 해서 제가 추천 사유를 장대양봉 기준봉 출현 이후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상승장악형 캔들이 최근에 매물을 소화한 요런 캔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매도는 어디서 했냐면 12월 21일 날 두산로보틱스 12만 1,000원에 연기금 수급 이탈했고 보호예수 물량으로 전량 수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12월 21일이 언제냐면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수익 실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두산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관점 공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섹터 순환매 도는 거 토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계좌를 우상향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4674-9671번으로 두산 공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1억 프로젝트방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아까 감속기 관련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속기를 국산화하면서 국내 협력사에 대한 부분이 기사에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요 종목 매집주로 하나 넣어놨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MSCI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이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목표값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진칼이 이번에 편입이 됐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이 됐었는데요. 한진칼이 2월 13일 날 편입이 됐는데 가장 고점은 실질적으로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2월 13일 날 당일날 쭉 쏘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쭉 쏘고 빠지면서 이렇게 끔찍한 하락이 있었는데, 외국인 매수세를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떨어지든 말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이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뻘겋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고점으로 갖다 놓고 보시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적어보겠습니다.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됐다. 마찬가지 시기에 편입됐던 에코프로 머티를 놓고 보시면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다짜고짜 주가 그냥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고점은 1월 11일이었고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되면서 20% 상승 마감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의 추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사는 비율이 훨씬 높죠. 계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에코프로머티도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되고 종가를 20%로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가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에코프로도 놓고 보시면요. 5월 편입을 향해 달려갔을 때 가장 고점이 언제였냐면 4월 11일이었습니다. 4월 11일 날 가장 고점을 형성하고, 이때 MSCI 불발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급락 흐름이 연출됐지만 60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8월 MSCI를 향해 달려갔었는데요. 그래서 8월 MSCI를 향해 달려갔을 때 가장 고점이 언제였다? 7월 26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8월에 MSCI 정작 편입됐을 때는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4월 11일 전에는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겠다. 무엇을? 두산 로보틱스를 4월 초중순에 매도하고 나와야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8월 MSCI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7월 중에는 팔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4월 MSCI를 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보유예수 물량이 계속 있는 건 알고 계시죠? 6개월 가격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은 10월 5일날 상장했기 때문에 4월 5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전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어요? 일단 다짜고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보호예수 물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을 주가를 올려놓고 덤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MSCI 관련한 이슈로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호예수가 4월 5일날 나오니까 우리가 4월 10일 칼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앞전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언제에 맞춰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지금 4월 5일이라고 하면 벌써 3월 13일인데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실질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요, 캔들이 몇 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 올리면 화끈하게 가는 친구기 때문에 캔들 몇 개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상승을 해서 우리가 4월 초에 맞춰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거지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협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 국내 감속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속기 기업은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튀어도 훨씬 팡팡 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감속기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드리면 바로 이 종목인데, 두산 로보틱스 3월 12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죠. 감속기 국산화에 따른 국내 협력사 리스트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도자료부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 국산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3월 12일 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원가를 최대 30% 낮춰서 수익성 개선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업계에 따르면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력사와 부품 국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국내 협력사가 뭘지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종목을 하나 발굴해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종목이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급하게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 패턴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올려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신고가 영역에서 한번 장악해놓고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하고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철저한 매물 장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려갈 때가 매물 장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그 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한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60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악랄하게 개미 털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다시 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장악을 철저하게 끝내놓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대장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개인들의 매수세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급락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위로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는 그만큼 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산로보틱스도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두산로보틱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소형주를 토대로 우리가 이런 이슈에서 수익률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고 매집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2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면 대칭상으로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200% 이상의 상승률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산로보틱스와 감속기 종목을 하나씩 포트에 구성해 두셔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리턴 값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포트 구성을 하셔서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